자, 오화를 보겠습니다. 오화는 오병기정. 그래서 병화가 10일, 기토가 10일, 정화가 10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는 좌우묘유에서 오는 화의 왕지다. 이렇게 했죠. 사가 양의 화로 쓰이고 오가 음의 화로 쓰인다. 그렇지만 음의 화지만 왕지는 오화가 왕하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죠. 자, 글자 뜻을 보겠습니다. 오라고 하는 것은 오는 음양교왈오. 자, 음양이 사귄다. 그 말이죠. 원래는 사귄다. 근데 음양이 사귄다. 이걸 또 풀어보면 음과 양이 이제 서로 하나씩 나온다는 거지. 근데 지금 사는 양이 가득했죠. 그런데 오에 오면서 일양이 하나 생겨요. 하나의 음이. 그러니까 양이 하나 줄어들고 음이 하나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음양이 같이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이걸 사귄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음양이 교체한다. 자, 하나의 양이 하나의 음으로 교체한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양이 왕한 가운데 음이 하나 생긴다. 이거를 이 사귄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 뭐 사귄다 또는 교체한다. 이런 것을 일컬어서 뭐라 한다? 오라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양이 사귀게 되는 즉 이것을 일컬어 오라 한다. 또는 음양이 교차하는 즉 이것을 일컬어서 오라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는 바뀐다는 의미로 즉 사귀일교 바뀐다는 의미로 양이 극에 달하여 음이 생기듯이 만물의 성장이 극에 달하여 형체가 번성해짐을 상징한 것이다. 그러므로 5월의 월거는 5가 된다. 자, 사는 양이 가득한 거고 5에서는 음이 하나 생긴다고 그랬죠. 그러면 5와 충하는 게 뭐죠? 자였죠. 그래서 자는 뭐다? 음이 강한 가운데 하나의 양이 처음으로 나오는 게 뭐다? 자. 그래서 자축인묘진사 사까지 해서 양으로 가고 그 다음에 5부터는 음이 하나씩 생겨가는 거에서 오미신유술해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제 음이 더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보다 양이 강하다. 그런 의미로 보면 돼요. 5의 모양은 이런 모양이에요. 각골 문자는 이런 모양이고 금성문 그 다음에 예서 해서체. 근데 이 각골문 이 글자가 좀 의미가 있게 보이죠. CR 두 개가 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어쨌든 두 개의 기운을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모습으로 각골문에 이렇게 써 있나 봐요. 글자가. 자, 음기가 양기를 거스르는 것을 의미한다. 무슨 말이냐면 양기가 사에서는 5개, 6개가 있었죠. 그런데 처음으로 5에서 음기가 하나 생기면서 양기를 이제 거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음기가 세력이 강해요, 약해요? 지극히 약하죠. 그렇죠? 아직은 지극히 약하지만 이제 서서히 음의 기운이 양기를 거슬러 가는 시초가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양이 극성하여 음기가 시작된 것을 말한다. 자, 고전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 설문에서는 거스린다는 뜻이다. 5월에 음기가 양을 거슬려 땅을 뚫고 나온다. 그래서 또 사기에 보면 5월한 음양의 교체 시기로 정오라 한다. 우리가 정오라고 하죠. 정오는 뭐예요? 자정은 저녁 12시고 정오는 낮 12시죠. 그렇죠? 그래서 자정이 지나면서 뭐해서 자정에서 새벽이 될 때까지 뭐예요? 어둡죠. 그러니까 뭐가 세력이 강해? 음의 세력이 강해요. 그런데 자정이 넘으면서 양이 조금씩 생겨서 그게 달할 때가 어디다? 이제 정오 바로 전까지죠. 낮. 그래서 이제 정오가 가장 양이 밝아지면서 양이 시작됐죠. 그러면서 양이 이제 점점 하나씩 음으로 더 세력이 기울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렇게 음이해서 다시 저녁쯤 되면 이제 음이도 개수가 많아지면서 음이도 세력이 커지면서 이제 자정 갈 때까지는 음이 점점 더 세지는 거. 그러니까 양과 음이 그래서 낮은 양으로 보시고 밤은 음으로 보신다고 하면 그게 의미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서에는 오에서 높아진다. 오는 거스른다는 뜻이다. 음기가 아래에서 올라와 양기를 거슬린다. 다 비슷한 얘기고요. 자, 음양의 관점에서 보면 극양의 가운데 하나의 음이 시작되는 거다. 사방으로 끝없이 퍼지는 양의 기운을 새로 시작되는 음의 기운이 더 이상 확산은. 자, 양은 뭐예요? 항상 확산하는 거죠. 근데 그걸 못하게 한다? 어떻게 한다? 하나씩 음이 생기는데 아직은 뭐 절대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음의 기운이 하나씩 생기는 게 뭐다? 오다. 좌오충. 이게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그 음의 기운이 생기는 걸 통해서 점차 양의 기운을 좀 줄여가는 단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음의 기운은 말씀드렸다시피 미약해요. 그리고 아직 양의 기운이 천지를 덮고 있으니 맹렬한 양기성에서 음의 기운을 실감하기 어렵겠죠. 그렇죠? 뜨거운 여름에 5월달에 여러분들 음의 기운을 느낀다? 쉽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게 이제 뭐 속설에 의하면 뭐 예컨대 뜨거운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의 음이 태동하기 때문에 이때는 또 배가 차가서 속 우리 사람 몸으로 뭐 겉은 뜨겁지만 안에서 하나의 음이 자라기 때문에 차가워서 뱃속이 차가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삼계탕을 먹는다. 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걸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의 음이 발동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계절적 관점에서 보면 5월은 망종하고 고구가 있었죠. 그렇죠? 자 망종이 절입일에 시작이 되고 10일간은 병화가 이후 10일간은 기토가 사령하게 된다. 그 다음에 10하면 나머지 뭐예요? 정화가 또 있겠죠. 오병기정 이런 이야기예요. 자 오화는 오병기정 그래서 10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한번 밑에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오화가 병, 기, 정 한데 오화가 10일, 기토가 9일, 정화가 11일 이렇게 적어요. 약 10일씩 주관하고 사령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사가 원래는 뭐예요? 체용에서는 양인데 쓰임은 뭐다? 음으로 쓰인다. 왜 그런다 그랬죠? 오화는 불이 끝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약한 거고 사화는 체는 마이너스 음이지만 영에서는 플러스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불길이 확 일어나기 때문에 플러스다. 그랬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는 다르다. 자와 해도 마찬가지다. 그렇죠? 체와 용이 다르다라고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돼서 망종하고 고구가 아마 5월달에 있을 거예요. 24절기 잊어보신 분 다시 한번 복습하세요. 자, 망종과 고구가 이제 그 5월달에 있는 거고 10일은 병화, 10일은 기토, 또 10일은 정화가 있다. 그 다음에 하지. 참 착각했네요. 고구가 아니죠. 5월달은 망종하고 하지. 그쵸? 망종하고 하지. 그래서 기점으로 음이 시생하여 그 극양의 기운을 거둬들이기 시작한다. 즉 하지는 낮 시간이 가장 긴 절기인데 하지를 지나면서 밤의 시간이 낮 시간보다 더 길어지므로 음이 점점 더 강해진다. 근데 이건 좀 틀린 것 같아요. 밤의 시간이 낮 시간보다 길어지진 않죠. 그렇죠? 낮 시간이 가장 긴 게 하지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점점 하지를 지나면서 낮길이가 조금씩 줄어들고 그 밤의 기간이 조금씩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언제까지? 추분까지는 계속 낮이 더 길어요. 그러다가 추분이 지나면서 낮과 밤이 똑같고 추분을 지나면서 이제 밤의 길이가 더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언제? 동지 때 가장 밤이 길다. 이해하시겠죠? 자, 동지 때는 뭐가 가장 길다? 밤이 길다. 그래서 밤이 점점 긴데 동지 때보다 이제 낮이 조금씩 길어지면서 언제까지? 춘분까지. 춘분에 와서 뭐다? 낮과 밤의 길이 같다. 춘분 지나면서 밤의 길이가 좀 짧아지고 낮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면서 하지 때 낮이 가장 길다. 하지가 지나면서 낮의 길이가 좀씩 줄어들고 밤의 길이가 좀씩 길어지면서 낮과 밤이 같아진 것은 어디다? 추분 때. 그리고 추분이 지나면 음의 기운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낮이 점점 줄어들고 밤이 기울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혹시
한번 갑자기 좀 생각이 나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절기 4, 5, 미죠.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그랬죠? 그런데 이제 자축, 해자축은 넘어가고요. 인부터 시작할게요. 인이 입춘이었죠. 입춘, 그 다음에 우수였죠. 그 다음에 묘가 경칩이 있고, 그 다음에 춘분이 있었죠. 그 다음에 진이 청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고구가 있었죠. 고구. 그 다음에 사가 이제 여름이 시작되면서 이파가 되고, 그 다음에 소만, 벼, 이런 거, 뭐죠? 보리, 이런 거를, 불을 구워가지고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다. 그래서 소만, 적게 찬다. 적게 가득 차다. 그래서 배고프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이파가 소만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망종, 이제 망종이 어떤 뭐예요? 씨를 씹는 거, 벼를 씹는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지가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와서, 소서, 대서, 이렇게 그랬었죠. 자, 그래서 사는 이파와 소만이 해당된다. 그리고 오는 망종하지. 여기서 배우는 거는 망종과 하지를 의미한다. 그렇죠? 망종과 하지. 자, 한번 망종일이 접일이 되고 하지 이야기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5월달은 망종과 하지가 된다. 이거를 깜빡깜빡 제가 착각을 했어요. 이 고구하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행적 관점을 보겠습니다. 오화는 문명의 불로 사람의 정신문화와 관련이 깊다. 그래서 교육, 문화사업, 언어와 문자 등의 속성을 갖는다. 어떻게 화는 어쨌든 불이니까, 불은 뭐예요? 어둠을 밝히는 거니까 문명을 상징한다. 그래서 정신문화와 관련이 깊다. 그러니까 정신문화니까 결국은 또 교육과도 관련되고, 문화사업도 관련되고, 또 뭐다? 언어와 문자를 속성을 갖게 된다. 그래서 뭔가를 기록을 해서 문화로 남게 되겠죠. 화가 왕한데 목을 만나면 자분하게 된다. 뭐냐면 화가 왕한데 목을 만나면 어떻게 다 태워버리죠. 목을. 그래서 스스로 탈문자죠. 스스로자 탈뻔. 탈뿐. 그래서 스스로 타버린다. 자분하게 되면 금을 극하여 그릇을 만들기도 하나. 자, 화극금으로 금을 녹여서 뭘 만들어요? 어떤 거를 만들기도 하죠. 그릇을 만들기도 하나 지나치면 쓸모없게 된다. 쓸모없게 만든다. 강한 오화가 자수를 만나면 앞에서 되겠죠. 오화가 불길이 강한데 거기다가 자수가 뭐예요? 자수는 뭐죠? 물이 많다 적다? 적다. 물이 많은 건 뭐다? 해수다. 그러니까 물 한 컵을 장작 확 타고 있는데다가 물 한 컵 부은다고 해서 불이 꺼진다? 안 꺼진다? 안 꺼진다. 오히려 더 불이 맹렬하게 일어난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자수가 물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오화가 강한데. 그래서 여기 강하다고 했어요. 강한 거는 사화지만 일단 오화가 강하다는 전제하에서 불이 수국화로 물이 불을 끌 수는 있지만 수가 절대적으로 약하고 화가 강하다면 이 수국화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더욱 맹렬하게 쉬우며 자, 진토나 축토는 뭐다? 축축한 토도 아니다. 습토예요, 습토. 그러면은 습토는 뭘 빨아들인다고 했어요? 열이나 빛을. 그래서 병화나 정화의 열을 빼앗을 수 있다. 이렇게 다른 말로 하면 진토나 축토는 안에 물기가 있는 축토. 진토는 약간 따뜻한 물기운이 있는 거라면, 왜냐하면 봄에 끝자락에 있으니까요. 근데 축토는 뭐다? 얼어있는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겨울철에 끝자락이니까. 그래서, 이 어찌됐든 둘 다 물기가 있어요. 그래서, 병화나 정화를 보면은, 화생토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기를 빨아들인다. 그래서, 불의 기운을 빨아들인다. 그래서, 불의 입장에서는 기운을 설기당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빛을 잃게 하셨다는 것은 설기당한다는 얘기예요. 불의 입장에서는 설기당하고, 자, 술토는 뭐라고 했죠? 가을의 토인데 어떻게 된다? 조토, 말라있는 토라고 그랬죠? 건조한 토예요. 자, 미토는 뭐다? 여름에 따뜻할 때 있는 뜨거운 토예요. 미토가 더 뜨겁겠죠? 그 다음에 술토는 뭐냐면 불이 이제 점점 꺼져서 우리
불 떼다 보면 이제 불이 거지 화로 우리 불을 넣잖아요. 처음에 뜨겁다가 점점 뭐 시간이 지나면서 꺼지면서 이제 약간 온기만 있죠. 그런 토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술토와 미토는 뭐다? 물이 있다 없다? 없다. 뭐 성질이 뭐다? 건조하다. 건조하다 뭐다? 안에 불기운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화가 오면 수가 없기 때문에 화가 화생토 이렇게 해주는데 이미 흙이 뜨거워져 있기 때문에 토가 뭘로 바뀐다? 불로 바뀌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때는 보면 설기가 되지 않고 합하여 화기가 오히려 강해진다. 그래서 뭐였죠? 우리가 사오미는 뭐예요? 방합이죠. 미토가 오죠. 사오미 이제 뭐예요? 인오술 삼합이죠. 그래서 이 술토와 미토는 결국은 삼합이나 방합이나 인오술 삼합이나 사오미 방합에서 뭘다 전부 화로 바뀔 수 있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왜? 토 자체가 수가 없고 화기운을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옷을 여기 혹시 이제 나중에 앞에서 인옷을 뭐라 했죠? 인옷을 화곡이라고 했죠. 이건 뭐예요? 삼합이죠. 그 다음에 사오미는 뭐죠? 사오미 화곡. 이건 여름이잖아요. 방국. 방향을 나타내죠. 여름의 방향. 을이 남쪽 방향을 가리킨다. 사오미 화곡. 그 다음에 인옷을 화곡은 뭐다? 삼합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 술토와 미토는 뭘로 바뀔 수 있다? 화로 바뀔 수 있다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5회 활용해서 먼저 12지 분배 지리를 보겠습니다. 참고로 나중에 이제 제가 기회가 되면 삼명통일을 할 수도 있는데요. 삼명통에 원전 강도를 할 수 있는데 보시면 이게 삼명통이에요. 자, 삼명통에 보시면 자오, 묘, 유 이렇게 서로 자축, 임묘 이렇게 돼 있지 않다라는 점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했어요. 여기 보면 오위, 봉우 이렇게 정오, 위어, 남, 속, 정오, 위어, 남, 속, 화토, 기색, 적황 이런 식으로 보이죠? 아무튼 이렇게 참고 삼아서 한번 삼명통일을 보여드리려고 띄워드렸고요. 자, 원문을 보겠습니다. 오위, 오위, 봉후. 자, 이게 봉화봉자예요. 그 다음에 후는 던대우니까 흙더미 있잖아. 옛날 우리가 이제 봉화를 피우려면 이런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봉화를 열려면 봉화를 만드는 굴뚝 같은 거 큰 만들잖아요. 흙더미로 만들잖아요. 옛날에 흙하고 돌하고 볏짚 같은 거 해가지고 흙을 반죽을 해가지고 그 옛날 우리 불 때는 장소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거를 의미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 후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돈대우, 흑성, 망대 이런 말인데 어쨌든 성을 쌓는 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불을 지피기 위해서 그런 쌓아놓은 흙의 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위 봉후 그러면은 오화는 된다. 뭐가 돼요? 봉화의 흙덩어리가 된다. 흙돈대가 된다. 봉화의 돈대가 된다. 이 말은 봉화가 봉화대가 된다. 이 말이죠. 봉화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하는 말로 봉화대. 그래서 오화는 뭐다? 봉화대가 됩니다. 오화는 봉화대입니다. 오는 정, 바로, 정남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 바로, 중국말로는 정짜이 하면 바로 뭐뭐중이다 할 때 그 정. 그래서 정, 바로 위치에 있다.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오화는 바로 정남에 위치해 있다. 그러면 여기 반대되는 게 뭐예요? 좌우충이죠. 좌는 어디예요? 정북이겠죠. 좌우충. 오화는 정남에 있다. 속화토. 화토에 속한다. 우리가 오화는 화로 알죠. 화. 그런데 토에도 속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가 봐요. 후 때문에. 후, 돈대, 이 망대, 흑성 이런 것 때문에 토라는 의미가 있는데 원래 우리가 알기로는 오행의 오화는 화다. 그런데 여기에 토의 성분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기색, 적황. 자, 적은 뭐예요? 불이겠죠. 토는 뭐예요? 노라니까 황색이겠죠. 그래서 적황색이다. 약간 토는 토인데 빨간 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화토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까 우리 오병기정 오화는 뭐였죠? 오병기정이었죠. 기토가 있었죠. 그래서 그 색은 적색과 황색을 가지고 있다. 기 그것을 명명하여 그것을 이름하여 그것을 이름지어 가라사대 봉후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다. 봉후라고 하는 것. 자, 차야라 이것이다.
이 색을 뭐라고 했죠? 정방향에 위치하고 화이트 속하고 그 색이 적황으로 그것을 이름하여 봉우라 한 것이다. 또 오위말 이거는 다 아시죠? 우리가 동물에 속할 때는 오화는 뭐죠? 우리가 말이죠. 제가 병호생이니까 이 말띠입니다. 그래서 오화가 말이 되니 봉우는 봉화되는 네 이거는 원래 이해내죠. 이해내. 그런데 이제 가끔 이제 중국에서는 뭐뭐는 곧 뭐뭐시다. 그래서 이 꼬르 관계를 보면은 이 내는 동사 비동사처럼 뭐뭐이다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봉우네 그러면 봉우는 뭐뭐이다. 뭐다? 곧 무엇이다. 봉우는 곧 뭐뭐와 같다. 융마 이게 융이 오랑캐 융자인가요? 오랑캐 융 그다음에 병장교 융인데 융마 여기 보면 롱마 해서 이게 군마 군사, 종군, 군무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군마, 군대에서 쓰이는 말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군대에서 쓰이는 말 그리고 그러니까 군마 그리고 병화는 뭐냐면 빙호에서 이게 병화, 전화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뭐냐면 군대에서 쓰는 말이 있고 봉화대 가면 뭐가 이제 옛날에 말 우리 역참이라고 보면은 뭐가 있었다고 했죠? 이제 말이 있겠죠? 그래서 말도 있고 군대용 말도 있고 옛날에는 기병이 많이 중요했으니까 기병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병화 같은 이 전쟁에서 쓰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 병화지 처소야라. 처소란 말은 이제 우리가 뭐 머무르는 장소도 되지만 그냥 장소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군마와 병화의 장소이다. 오생인, 자, 즉, 오생인 사람이 시리 견진, 이거 좀 말이 애매해요. 자, 오생인 사람은 시간이 이롭다. 진토를 보면은 어렵다. 그러니까 진시를 보면 유리하다. 이런 말을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생인 사람이 진시를 보면 이로운데 이렇게 원래는 이제 시리 견진 직역하면 시간이 이롭다. 진을 보다 그 말이죠. 진을 보는 즉 시간이 유리하다 이런 말인데 어쨌든 이 오생인 사람이 진시를 보면 진시에 태어나면 이롭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진시를 본다는 것은 진시에 태어난다겠죠. 진시에 태어나면 이롭고 진짜 용이 참진짜죠. 참된 용이 출즉 나오게 되는즉 무릇 마공의라. 마는 뭐죠? 말은 비어버렸다. 빌공짜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 좀 해봤어요. 다른 뭐 책들 봐도 뭐 뾰족할 수 없고 그냥 그런데 이걸 연기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자, 제 생각입니다. 자, 오는 뭐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진은 뭐냐면 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생인 사람이 진시에 태어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용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말이 비어버리고 즉 말로서의 자기를 잃어버리고 말이 없어져 버리고 말이 비고 뭘로 된다? 용이 되어서 나타난다. 용으로 난다. 즉 뭐가요? 마가 그 흔적이 없어지고 용으로 되어서 나온다. 그 말로 이해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 뒤에 있는 말이 나오니까. 그래서 오생인 사람이 진시에 태어나면 그 오화인 말이 용으로 바뀌게 되니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제가 네이버 뒤져봐도 특별하게 뭐 이렇게 다른 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이 용으로 바뀌니 위지 이것을 일컬어 뭐라 그런다? 화는 뭐예요? 변화한다는 거죠. 말이 변한다. 뭐로? 용으로 변한다. 구는 뭐예요? 망아지 구자예요. 그러니까 용의 새끼라고 해석해야 될까? 직역하면 뭐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어쨌든 이 말이 변화하여 뭐가 됐다? 용이 되었다. 그러니까 좋게 변한 거죠. 이거는 그렇죠? 좋게 변한 거죠. 그래서 이게 오생인 사람이 진실을 보면 굉장히
말이 용으로 변하는 것처럼 굉장히 좋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